페이지 157페이지. 자, 이제 가정법으로 가볼게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가정법 과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나오는데요. 먼저 가정법 과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름은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져 있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나 원망이나 후회를 나타내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기본 구조는 if절, 만약에 뭐뭐뭐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if절에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나 비동사를 쓸 때는 절대로 was라는 단수 동사 안 써요. 단복수 가리지 않고 무조건 were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절의 동사에서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플러스 본동사 원형, 아니면 could 플러스 본동사 원형, should, might 플러스 본동사 원형이 나오는데요. 예문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ave의 과거 동사 해들을 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도 w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누굴 줘요? 그렇죠. 이렇게 본동사 원형을 주겠죠. 자, 그러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그래, 해석은 어떻게 해요? If I had a job, 내가 만약에 현재 직업이 있다면 I could get a loan from the bank. 은행에서 대출을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직업이 없어서 은행에 가면 대출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현재 사실에 대한 이게 원망이나 후회, 반대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절, 아무리 i가 단수라고 하더라도 뭐 쓰라 그랬어요? was 안 돼요. 무조건 뭐 써야 돼요? were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요, 그렇죠, 조동사의 과거 형태 could 다음에 본동사 원형을 썼죠.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If I were your immediate supervisor, 내가 만약에 당신의 직속 상관이라면 I could give you some time off, 휴가를 좀 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어떻다? 나는 너의 직속 상관이 아니니까 사실상 유감스러워도 휴가를 줄 수 없다라는 현재 사실에 대한 원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가정법에서는요, 이 가정법을 이끄는 접속사 if가 이렇게 생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략하지 않은 경우에 if I were a decision maker, 내가 결정권자라면 I wouldn't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근데 어떻다라는 얘기야.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if가 생략되죠. if가 생략되는 순간 누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와요. 이런 문장을 뭐라 그래요? 도치의 문장. 이거 우리가 이제 최고 마지막 섹션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were I a decision maker, 내가 결정권자라면 시간 낭비는 없을 텐데, 근데 사실은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현재 사실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되는 가정이나 원망이나 후회를 나타내요. if절은 어떻게 쓰냐면 요거는 기계적으로 암기하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had pp. 주절은 누가 나와요? would have pp 혹은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을 보세요. had pp가 나왔죠. 그러니까 would have pp가 나오고 있죠. 해석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에요. If I had fully charged my battery, 내가 배터리를 가득 충전시켰었더라면, 그랬더라면 I could have taken more pictures,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과거에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가 되는 거죠. 또다시 had pp가 이 if절이에요. if절에서 had pp가 나왔죠. 주절은 could have pp가 나오죠. 해석은 if I had worked hard,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을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made good money,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어떻다? 과거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도 없었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원망 내지는 후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had pp 나왔죠. could have pp가 나왔죠.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If I'd known your request, 내가 너의 요청을 알았더라면, 그렇더라면 I could have helped you properly,
제대로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어떻다. 예, 너의 요청을 내가 과거에 몰랐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도울 수도 없었다라는 얘긴데요. 이때 중요한 거 요 if를 생략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도치의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d I known your request, 내가 너의 요청을 알았었다면 내가 제대로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너의 요청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울 수가 없었어 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원망이나 후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가정법 미래, 요거는 시험 문제 좀 나오죠. 예, 가정법 미래는요, 미래에 그래도 약간은 벌어질 만한 내용을 가정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기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원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조동사 should는 원래 다 어디에 있었냐면 주절에 있었어요. 그런데 if절에 누가 나와요? should가 조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절은요. 주절은 누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would, could, should, might 본동사 원형이 나오든 아니면 will, can, shall, may가 나오든 그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주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고 이 if절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 부분을 특히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오죠.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please don't hesitate to call me.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네가 미래에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미래에 질문이 있을 만한 상황이 예,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요. 이때 누굴 줘요? should를 주고 본동사 원형을 주는 거죠. 두 번째, if you should fail in the test, 네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I will stop funding your research. 너 연구에 기금되는 일을 기금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을 그만두겠다. 미래동사 나와도 되죠. will 뭐 아니면 would가 나와도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if절이 어떻게 처리된다? 만약에 네가 테스트에서 실패한다면 시험에 떨어진다면 이런 얘기인데요. 반드시 should를 주고 본동사 원형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if가 생략되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요 형태가. 그래서 if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도치의 문장이 걸리는 거죠. If you should need any legal advice, 네가 만약에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just call me at this number. 이 전화번호로 나한테 전화 줘라. 자, 네가 어떤 법률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미래에 어떻다라는 거야? 벌어질 만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if를 생략하면 뭐가 된다? 동사 그리고 주어로 도치되는데 막 도치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동사, 주어, 본동사 요 어순으로 도치된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정법에 조건절 if를 대신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또 시험에 아주 뜨문뜨문 가끔씩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 워가 나왔다라는 건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should not succeed in business. 나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을 텐데 근데 네가 지금 도움을 주고 있어서 사업이 성공하고 있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거든요. 이때 이 if절이 너무 길죠. 그러면 이 if it were not for까지를 전치사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이 without을 대신해서 누구도 나올 수 있냐? but for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without 요 자리에 but for를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즉 bu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난 사업에 성공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if절에서 had, pp가 나온 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주절의 동사가 바로 should, have, pp가 나오고 있잖아요. 해석은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should not have succeeded.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근데 과거에 네가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었어. 자, 이때 if it had not been for 요만큼을 대신해서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바로 but for가 나올 수 있죠. bu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난 성공하지도 못했을 텐데 but for를 대신해서 요 자리에 누가 나와도 돼요? without이 나와도 되죠.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과거에 너의 도움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 순서대로 얌전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절하고 종속절의 순서만 뒤바꿔 놓으면 이런 문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주절의 동사 이 주절의 동사 이만큼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should, have, pp가 있었죠. 이거 자리를 앞으로 옮겨요. 그러면 could, have, pp가 있죠. 그럼 이 but for나 without 구문이 어디로 가요? 뒤로 빠지는 거죠. 해석하면 without ticket reservations in advance. 미리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랬더라면 we could not have enjoyed the musical. 그 뮤지컬 공연을 볼 수도 없었을 텐데 근데 어떻다라는 얘기야. 예, 미리미리 티켓 예약을 해놨었기 때문에 공연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절하고 종속절이 뒤 엎어지면 난이도는 2배 이상으로 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렇게 if절의 어순대로 아니면 without의 어순대로 문 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 두에 나올 부분을 뒤로 돌려치고 이 주절 뒤에 나올 내용을 이렇게 앞으로 돌려치면 못 알아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뒤로 바꿔보는 연습도 예,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렇게 해서 2페이지가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도치 구문이 나오고 있어요. 예, 도치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라고 한다면 주어가 먼저 나오고 당연히 동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치 구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막 그러면은 법칙이라는 거, 문법이라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오냐라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도치구문.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if가 빠져나가는 순간 어떻게? 동사, 주어, pp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문에서 if we had reduced our deficit size by half. 우리가 적자의 규모를 절반으로 과거에 줄이기만 했었더라면 we could have saved our company. 우리 회사를 구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떻게 적자의 폭을 반으로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도 구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if가 생략돼 갖고 if가 날라갔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had 그리고 주어 pp 요렇게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유도부사나 장소부사 도치된다. 이 유도부사나 장소부사를요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유도부사나 장소부사가 뭐 유도부사는 통상적으로 뭐 there나 here인데 뭐 here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요. there가 나오겠죠. 그래서 there is a car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는 한 대의 자동차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이 유도부사 there는 해석도 안 돼요. 즉 이렇게 해석되겠죠. a car 한 대의 자동차가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is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차장이라는 건 동사를 꾸며주는 뭐였었어요? 부사였었죠. 부사는 부가적이니까 버려도 되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얘는 해석도 안 되는 거예요. 일형식 동사예요. 주어가 있다. 자, 그런데 어카가 단수잖아. 그래서 is라는 단수 동사 주는 거야. many trees가 복수의 주어야. 그러니까 복수 동사 주는 거지. There are many trees on the campus. 캠퍼스에는 많은 나무가 있다라고 할 때도 이 on the campus가 누구 꾸며? 캠퍼스에 있다. 동사 꾸미지. 동사 꾸미는 건 부사니까 얘는 버려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석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비동사라는 거 is나 혹은 a 같은 요 비동사들이 만약에 이형식이라면 A는 B이다 라고 해석되지만 일형식일 때는 뭐뭐가 있다 없다 존재 유무로 해석된단 말이에요. 이 유도부사 대어가 나오면 문장이 도치돼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대어가 나왔죠. 그래서 동사가 나왔죠. have는 복수동사예요. has가 단수동사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복수의 주어가 있죠. 그러면 have pp는 과거에서부터 아직까지 현재 완료잖아요.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몇 번의 시도가 있어 왔다. 과거에서부터 아직까지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To relieve customer complaints. 고객 불만을 relieve, 경감하려는, 즉 고객 불만을 없애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어 왔다.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과거서부터 아직까지.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부사를 이렇게 앞으로 빼줘요. 장소부사. 그래서 below 아래에 are listed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Your duties 당신이 해야 할 일. 언제? During your business trip.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출장을 간 동안 해야 할 당신의 업무, 당신의 임무가 are listed below 아래에 적혀져 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문장의 주어가 your duty였었죠. 그러면 당신의 책임이 동사는 어떻게 써야 돼요? are listed. are listed. 당신이 해야 될 업무가 are listed. 열거되어져 있다. 어디에? below. 아래에 열거되어져 있다. 동사를 꾸미는 장소부사겠죠. 이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에는 있습니다. 뭐가? 네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유도부사 되어라는 게 저기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저쪽에 이게 전부 다 장소부사예요. 그래서 특히 이 유도부사 되어나 이 장소부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장이 도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is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다? On the waiting list 대기자 명단에. 원래는 대기자 명단에 있다. 뭐가? 이 주어였어요. your name이 당신의 이름이 is 있습니다. 어디에? 대기자 명단에. 근데 이 대기자 명단이라는 장소의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의 앞으로 뺀단 말이야. 그게 이렇게 동사하고 주어로 틀어지는 거지. 그래서 해석은 대기자 명단에는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어디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대기자 명단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건 이 유도부사 대어가 이끌거나 장소의 부사나 장소의 부사 구가 문 두에 있다라고 한다면 동사 주어로 도치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부정부사 도치. 이거는 뭐 우리가 통칭 일컬어서 부정부사 도치라고 하는데 꼭 부정적인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부정부사 도치 속안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 두에 문장의 맨 앞에 only가 있을 때. 근데 이 only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 only라는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부사 구를 꾸미거나 혹은 부사 절을 꾸밀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요 문장이 동사 주어로 도치된다라는 거지. 아니면 정말로 부정부사. 예를 들자면 not, never, neither, 뭐 neither 아니면 이제 뭐 s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nor, 뭐 not only, not until 얘네가 나오면 동사 주어로 도치되는 거야. 문 두에 문장이 맨 앞에. 그 다음에 거의 뭐뭐하지 못하다는 뜻의 뭐 little, hardly, rarely, seldom, barely, scarcely 뜻은 다 똑같아요. 거의 뭐뭐하지 못하다. 그러면 얘네가 문 두에 뜨면 얘네가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로 도치로 틀어지는 거고 nowhere 혹은 no sooner 뭐 no sooner는 no sooner 된 구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in no way, in no case 여기도 no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전명구가 무슨 구가 되는 거야? 부정의 부사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부정부사 부사구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 주어로 틀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 only recently only가 누구 꾸민 거야? 그래, 이 only라는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민 거지. only라는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민 거지.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요렇게 동사 주어로 틀어지는 거야. 최근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갖추었다. 뭐를? 실험실에 뭐를? latest air purifier 최신 공기청정기를 갖추었다. 최근이 되고 나서야 그랬다.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 두로 나오게 되면 동사 주어로 도치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only가 누구 꾸민다 그랬었지? 그래, 접속사 플러스 주어하고 동사의 부사 절도 꾸밀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부사는 다른 부사도 꾸며줄 수 있고 부사 구도 꾸미고 부사 절도 꾸미잖아. 그래서 only after he retired from the army 그는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야 어떻게 됐다? Did he meet 만날 수 있었다. 누구를? 자기의 brothers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only가 바로 문장을 도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사를 꾸미든 부사 구를 꾸미든 이렇게 부사 절을 꾸며놓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동사 주어로 도치되는 거지.
그 다음에 never did I think that you would become a singer. 난 네가 가수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라고 했대. 여기 어딨냐 never. 그치. 이 never가 부정부사 대표 중에 대표죠. not이나 never 같은 거. 요게 딱 뜨면은 예 다이렉트로 동사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 주어. 이렇게. 그 다음에 not. 뭐 not은 여기서 이제 그 not only A but also B처럼 not only가 덩어리째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not only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야? 동사 주어로 도치되는 거지. 그래서 not only has starred in many movies. 그는 많은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but he also 또한 모두 했어. 주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편의 영화마저도 제작했다. 노스너는 아까 노스너는 then이라는 구문이 이렇게 잡힌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노스너 then이 나온 거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스너가 이만큼이 부정부사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주어로 틀어지는 거지. 그래서 해석하면 No sooner had she been promoted. 그 여자는 승진을 하자마자 set a goal. 뭐를 했다? 목표를 설정했다. Of doubling sales. 그쵸? 매출액을 2배로 예, 매출액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데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고 할 때도 이 노스너 된 구문에서도 노스너가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동사 주어로 도치된다라는 얘기야. 기타 도치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기타 도치가. 그래서 언제 또 도치가 되니? 통상적으로 이 형식 쓸 때 주어하고 동사하고 형용사 보고 나오잖아. 근데 이 형용사를 강조하고 싶어갖고 형용사를 먼저 빼지. 이렇게 되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온 도치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문장의 주어야. 이 a copy라는 게. 그래서 a copy of the extended warranty. 연장된 품질 보증서 사본. 그 사본이 is enclosed. 동봉되어져 있어요. 근데 동봉됐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형용사 보호를 먼저 뺀 거야. 형용사 보호를. 그랬더니 누가 나오고 있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도치의 문장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동봉된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연장된 품질 보증서 사본이다. 자, 그 다음에 the revised contract. 수정된 계약서가 is attached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메일에 수정된 계약서가 첨부되어져 있다. 이때 주어가 나왔지,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나왔지, 보어 자리에 과거분사 ed형 형용사가 있잖아. 이게 형용사 보어란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지. 근데 첨부됐어. 첨부된 거는 수정된 계약서야. 그래서 첨부된 것은 이 형용사 보어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빼면 되는 거야. 대신에 누구는 틀어줘야 돼. 그렇지.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도치되는 거지. 요런 부분이 도치의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이 특수 구문에 있었던 이 주장이나 제안의 특수동사, 이성 판단의 형용사, 그리고 가정법, 도치 구문까지 보셨어요.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강에서는 예, 그 스텝 3의 리뷰 테스트를 풀어 드릴게요.